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재명의 재판이 또다시 늘었죠. 도대체 민주당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한국 기네스협회에 연락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최초로 일주일 동안 5건의 재판을 받는 정치인이 생겼는데 이 기네스에 등재 안 시키고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이거 기네스감 아니겠습니까?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개망신인 것인데 참 얘기하다 보니까 씁쓸하네요. 이재명 같은 경우는 사실이 이게 뭐 건수로 생각하게 된다면 일주일에 한 10건 정도는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다만 이제 대장동, 위례, 그다음에 이제 또 성남 FC 뭐 요거 자체가 이제 백현동 그 네 개 사건이 하나로 이제 병합이 돼 있다 보니까 그게 한 재판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거 이제 그 각각 하게 된다면 사실상 네 건의 재판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위중교사, 선거법 위반, 그다음에 이번에 또 그 법인카드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까지도 지금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사실상 재판이 한 8, 9개 정도가 진행이 됐어야 되는 거겠죠. 기가 막힌 노릇 아니겠습니까? 살다 살다가 진짜 이런 정치인이 탄생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냐고요. 최근에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기소가 됐던 게 법인카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른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주목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실 경찰선에서 법인카드가 원래 불송치가 됐었거든요. 자, 그럼 이게 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증거가 있을 것이 증거가 갑자기 없던 증거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있던 증거가 사라지는 것도 아닐 테니까 똑같은 지금 증거인 것인데 왜 도대체 경찰에서는 이거를 불송치를 했는데 검찰에 가가지고 기소가 되는 것일까? 한 건 정도가 그랬다라고 한다면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한두 건이 아니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재명 아들 그 장남의 이제 그 장남이 아니었나요? 둘째였나요? 둘째와 관련 있는 문제 그거 같은 경우도 경찰선에서는 불송치가 됐다가 검찰에서 기소가 됐죠. 그리고 또 성남 FC 후원금 문제 같은 경우도 놀랍게도 원래 애당초 경찰 같은 경우는 불송치를 했었는데 그거를 검찰이 재수사해가지고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한창 기억하시는 그 코나아이라고 하는 지역 카페 기억나십니까? 그 코나아이 문제 같은 경우도 경찰이 2번이나 불송치를 했습니다. 첫 번째 불송치했다가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을 했고 다시금 불송치를 했는데 올해 검찰이 또다시 재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검찰이 보기에는 분명히 뭔가 증거가 있고 문제가 될 거라고 보는데 경찰이 2번이나 불송치를 한 게 지금 검찰이 재수사가 되고 있고 얼마 안 가서 제가 봤을 때는 지역 카페 그 문제 같은 경우는 기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사법거래 문제 있죠. 권순일과 그 둘러싸고 있는 그 문제 같은 경우도 검찰이 지금 기소가 뭐 가능할 거라고 보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들이 사실상 경찰을 지나가면은 불송치가 되는데 희한하게 검찰이 조사하면 기소가 되는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그렇게나 검수완박을 하려고 애를 썼던 것이고 경찰 출신을 그렇게 아꼈던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오늘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게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가 일단 뭐냐? 정자동의 호텔 문제. 이 더블트리 바이 힐튼이라고 하는 호텔이 있어요. 그 분당 사시는 분들 그리고 또 지나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한국 자벌드가 있지 않습니까? 순회동에. 그 자벌드 바로 옆에 원래 그 공터였고 메타세콰이어라고 큰 나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막 수십 그루 한 수백 그루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도로를 양옆에 쫙 이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막 장관인 그런 곳이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메타세콰이어 한쪽이 다 잘려 나가는 거예요. 이 거리 그리고 이제 거기 세워진 게 뭡니까? 더블트리 바이 힐튼이라고 하는 그 호텔이 세워졌거든요. 그거를 둘러싸고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른바 이재명 옆집 논란. 초밥 10인분과 둘러싸이는 그 옆집 논란. 이 두 가지가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사건이다. 분명히 얼마 안 가가지고 기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가 더블트리 바이 힐튼이라고 하는 그 호텔에 대한 문제부터 간단하게 지적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라고 기사가 나오냐면 대장동보다도 더하다 이런 지금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축소판이다 이런 지금 의혹도 있는데 요게 이제 2023년도 2월 달부터 시작해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얼마 안 가서 이것도 아마 기소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와 개발업체 그 베지츠라고 하는 개발업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 피의자로 적시가 돼 있던 사람이 이재명이었습니다. 범죄 혐의는 뭐였냐?
배임 그리고 또 공무집행방해 요걸로 이제 범죄 혐의가 돼가지고 압수영장까지도 발부가 됐었는데 문제는 이제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요 2013년도 4월 달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PMG 플랜이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성남시에 보고서 하나 용역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그 보고서가 뭐냐 성남시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출장 같은 것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호텔이 부족하지 않냐 호텔을 좀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PMG 플랜에서 성남시에 2013년도 4월 달에 용역 보고서를 제출해요. 그리고 또 같은 해 2013년도 10월 달에 재차 그렇게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근데 뭐 그 이후에 별다른 이제 그게 없게 돼요. 2013년도 그때. 자, 그런데 2015년도가 돼가지고 갑작스럽게 이재명이가 호텔을 짓겠다라는 식으로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때 이재명의 협약을 체결하게 됐던 회사가 PMG 플랜이 아니라 베지츠 종합개발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PMG 플랜에서 2번 가까이는 용역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랑 이제 계약을 맺지 않고 베지츠 종합개발과 맺었으니까 뭐 이거 두 가지는 연관이 없겠거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놀라운 반전이 있었죠. 알고 봤더니만 PMG 플랜이랑 베지츠 종합개발이 이름만 다른 사실상 같은 회사였다라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리고 거기 이제 그 오너였던 사람이 황모 씨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황모 씨가 또 뭐다? 정진상과 친분 관계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자, 예상이 되는 것처럼 아까 전에 대장동보다 더하다라는 평가가 있었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특혜를 둘러싼 논란들이 있었겠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뭐가 있었냐? 이게 평지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평수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개발 임대료를 또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임대료 같은 경우는 원래 공시 가격의 1000분의 50 정도 안팎으로 결정이 돼야 되는데 베지츠 종합개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것인지 임대료가 공시 가격의 1000분의 15 일반적인 수준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 자체를 갖다가 3분의 1로 왜 이렇게 깎아줬냐? 이게 일단 특혜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 대장동도 그렇고 백현동도 그렇고 위례도 그렇고 다 어떻습니까? 이거를 억지로 이제 용도 변경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용적률 같은 거 높여주고 뭐 이런 식의 논란이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해당 지금 이제 그 입지 같은 경우는 자연 녹지였어요. 자연 녹지. 근데 그 백현동도 자연 녹지였죠. 근데 백현동 같은 경우는 자연 녹지를 4단계 상승해가지고 그렇게 개발했던 거 아닙니까? 놀랍게도 그런데 이 호텔 부지 같은 경우는 무려 5단계나 상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대장동보다 더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4단계 상향해줬던 백현동보다 한 단계 더 높은 5단계나 이거를 상향을 해줬고요. 용적률 또한 마찬가지로 228.62%에서 353.72%로 대폭 올려줘가지고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호텔이 이제 지어질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게 또 기가 막힌 게 아까 전에 그 베지츠라고 하는 개발업체 거기 이제 그 오너가 황모 씨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황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또 개입하게 되냐면 성남FC 후원금 문제도 개입하게 됩니다. 기억을 한번 잘 떠올려 보시면은 그때 이제 희망살림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기업들이 성남FC에 후원하면 걸릴 수도 있으니까 희망살림을 통해 가지고 마치 세탁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후원했다라는 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분당 차병원이 희망살림을 통해서 성남FC에 40억 정도를 후원했었는데 그 후원하는 과정에 누가 또 껴있다? 이 황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개입한 정황도 확인이 됐다라는 거죠. 기가 막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도 얼마 안 가서 기소가 될 것이고 저는 반드시 기소가 돼야 된다라고 보는 게 이재명 엽진 논란입니다. 경찰 같은 경우는 당시 이제 그 증거 불충분으로서 이거를 불송치를 했는데 찾아보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이번에 법카 유용에 대해 가지고 보니까 검찰이 확인한 게 얼마입니까? 1억 원 가까이나 되거든요. 법카가.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과일 대금이 한 2,800만 원 정도가 되고 샌드위치가 680만 원 되고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 889만 원 가까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법인카드를 통해 가지고 뭐 이제 뭐 배소연이나 그 조명환 선생님 통해 가지고 음식 나르고 했던 그 금액만 하더라도 수천만 원 가까이나 된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당사자였던 그 배소연이가 조명환 선생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야, 그런데 사모님이 진짜 양이 많으신 것 같다. 드시는 거 보면 아니 10인분을 갖다가 초밥을 시켜 먹는데 이거 아드님이 드시나? 그랬는데 아드님이 드시는 것 같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올라가 봤더니만 애는 무슨 뭐 치킨 시켜 먹고 뭐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준 게 다 어디 가냐 이겁니다. 그때 두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배소연 씨가 심지어 했던 얘기가 나는
분명히 다른 남자친구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까지도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왜냐면 도저히 이게 납득이 안 되니까 초밥을 10인분 시켰다라고 한다면은 이재명 같은 경우는 집에서 안 먹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김혜경 있고 아들 둘이 있습니다. 근데 아들 둘이랑 셋이서 먹는다라고 쳐도 10인분이나 필요하겠습니까? 3인분, 3인분, 4인분.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누가 보든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옆집에다가 이거를 줬을 가능성이 높다. 옆집을 지금 부동산 그거 내놓는 것도 배소연 씨가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옆집 같은 경우도 사실상 언제 그런 식으로 합숙소로 그게 경기주택공사 합숙소로 정해졌던 거예요. 리틀 이재명이라고 불리는 이현욱이가 경기주택공사 사장이었을 때 그때 그런 식으로 이게 또 정해진 거 아닙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의심이 될 수밖에 없죠. 이현욱 부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총선 끝나고 뭐라고 또 폭로를 했었냐? 이재명은 생존 우선 정치꾼이다. 이렇게 또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저급한 인격 형성을 바탕으로 승부욕은 매우 강해. 이기기 위해서라면 주변에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모든 것들을 무리하게 희생시키고 모르쇠로 일관하다 보니 만났던 여배우도 모르는 사람 취급하고 부하 직원도 모르는 사람 취급한다.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 그 이현욱의 부인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검찰이 이현욱만 조금만 더 조사한다면, 그리고 이현욱 부인 같은 것도 조금만 조사한다면 분명히 경찰이 놓쳤던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100% 제가 봤었을 때는 초밥 10인분을 김혜경이 다 먹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옆집에 같이 먹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분명히 그거는 비공식적인 선거 합숙소 같이 쓰였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이거는 또 심각한 선거법 위반으로 아예 그냥 또 이재명의 정치 생명이 끝장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반드시 검찰은 이현욱과 이현욱 와이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가지고 경찰이 놓친 거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재명을 또 골로 보내는 지름길일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